이러한 일본의 작전에 만류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일본이 독도에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일본 곳이라고. 독도로 저들어올 곳을 통보했어요, 한국에요. 그야말로 전쟁 선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경비전이 접근해서 일본 선시선을 부셔라, 발포해도 된다. 전쟁해서 이긴 상황이에요, 한국이요.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하나의 걱정은 진짜 분쟁,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일본의 속셈이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변을 했죠. 일본의 산케신문 기자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자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독도를 마지막은 지킨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국방부에서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또 그것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쓴 군인들에 대한 교육 자료까지 2만 부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았는지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여서 회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 12해리, 이거는 한국이 지배하는 그 독도의 영해죠.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의 비밀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는 일본에 아주 단호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거의 일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셈이었고, 또 잘못하면 일본 쪽의 주장에 넘어가거나 혹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뒤집으려고 일본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확실치 않고 원래 일본 것이었는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것이니까 돌려받아야 된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본의 주장이 아주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한 일본 쪽의 주장을 동맹국이니까 일본하고 미국은요 가끔 듣기는 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분쟁 지역화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뒤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의 시료 지배하에 있다. 사실 일본의 시료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중국의 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생각 열도 조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의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또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생각 열도 문제, 이거는 일본 것이다. 그것들은 확실하게 일본 것이다. 분쟁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국중심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음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현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일본이 사실 1905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시키는데요. 그 이전에 고지도라든가 일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한국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비밀 문서화가 돼가지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절에 일본의 불리한 문서를 많이 비밀 문서로 했어요. 유출되지 않도록요. 네, 그러나 우리 같은 독도 전문가들은 그 이전에 그러한 문서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본은 1905년 이전까지는 이것은 한국의 영토다라고 사실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군사적인 가치가 있는 섬이고 로일 전쟁 때 독도를 군사기지로 실제로 이용합니다. 그 이후 독도를 점령하여서 일본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5년에 또 독도를 잃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현재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이권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동해의 한가운데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으로 1905년에도 로일 전쟁 때 군사적 기지로 사용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동아시아의 상황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일 경우는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생각이 현재까지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라고 하는데 한미일이 동해에서 독도를 기지화하여서 그 삼국이 공동으로 독도를 관리하자. 이게 일본의 속셈이고 그렇게 공동 관리를 시작하면 일본이 독도에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일본 것이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은 기간이 지나가면 나가죠. 그런데 한국 쪽에서 일본에게 나가달라고 해도 무슨 말이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해서 안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의 말려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한번 2006년이었는데요. 독도로 저들어올 것을 통보했어요. 한국에요.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독도 12해리에 두 쪽에 일본 해상 자위대에 순시선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2해리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 선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고이즈미 일본 총리였고 관방 장관이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신조의 제의로 그렇게 독도 도발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굉장히 긴장됐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요르 요소 쪽에 경비정을 독도 12해리에 준비를 해가지고 명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본 순시선이 12해리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양쪽에서 일본 순시선을 협공하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국의 경비전이 접근해서 일본 순시선을 푸셔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들어온다면 발포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가 오히려 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 섬 오키섬에 정박하고 있었고 그 독도 12해리에 들어갈 준비까지 다 마쳤던 순서는 그냥 그 한국 정부의 기세에 놀란 일본 정부가 그냥 돌아와라 라고 해서 이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한번 전쟁해서 이긴 상황이에요, 한국이요. 그러니까 그 이후 독도 12해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일본은. 그때 그런 상황으로 사실 패배한 것이니까. 그런데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이쪽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12해리에 조금 들어와도 전혀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였습니다. 자, 앞으로 독도 12해리에 또 일본이 쳐들어온다면 사실상 그거 전쟁 선포예요. 그런데 이곳은 현재 상황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해리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그때는 16쪽 정도의 경비정으로 막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경비정 그리고 또 근함까지 동원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12해리가 아니라 13해리라든가 그 지점에서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포기하는 수준에서 독도를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걱정은 진짜 분쟁, 그러니까 그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또 그것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이 크게 일어나면 무조건적으로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 되거든요. 분쟁 지역이면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려고 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 분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건 일본 말입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 가지는 괜찮지만 분쟁이라고 하면 그거 반 정도 일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실제적인 군사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고 긴급사태에도 안전하게 독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세가 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이 한미일의 관계가 전산적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는 한일 간의 충돌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전산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한국은 큰 부담이 없게 독도 문제를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독도 문제는 그냥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여서 완전히 관심을 끊거나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독도뿐만이 아니라 독도 울릉도 이거는 특히 1900년대 초의 상황이지만 그 다음 한반도 전체 그 다음 중국 이러한 지정학적인 방향성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출되는 거죠. 미국의 그러한 억제력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 독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될 의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독도를 정확하게 한국 영토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톡톡한 한국의 온도라는 것을 계속 세계에 알리는 연구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 뭔가 일어날 때 즉각 군사적으로 톡톡을 지킬 수가 있는 대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극경이잖아요. 톡톡은 극경입니다. 극경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유지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톡톡은 섬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극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한국 전체, 한국 국민 전체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더 먹여주는 TV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 쪽의 이야기, 또 한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톡톡 이야기도 했고요. 예, 또 홍보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 호사카 유지 TV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기본적인 채널은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거기 아직은 15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요.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시 뵐 수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